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60대까지는 그냥 맛있는 것만 찾아 먹었는데 70이 되고 나니 몸이 원하는 것과 맛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폐렴으로 입원했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낸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음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말입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도 쉽게 소모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먹은 보양식 재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든 별 탈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 끼 한 끼가 제 몸을 지키는 소중한 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도 약식동원이라 하여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보양식 재료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우리 선조들이 길경이라 하여 한약재로도 사용해온 귀중한 식품입니다. 특히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기관지와 폐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기관지 트러블이나 감기로 인한 기침에 도라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죠. 또한 도라지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처럼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나이에는 더욱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사실 도라지와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신 도라지 나물이 너무 써서 먹기 싫어했거든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는 어머니 말씀에 억지로 먹곤 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쓴 것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도라지는 그리 반가운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손질하기도 번거롭고 쓴맛 빼는 것도 귀찮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먹지 않으니까 잘 해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라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쌉쌀한 맛이 나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매일 꾸준히 먹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목이 칼칼했는데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어도 예전처럼 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도라지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로는 1년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해도 저만 멀쩡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도라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렇게 연구한 끝에 저만의 특별한 도라지 요리법을 완성했습니다. 도라지를 활용한 제가 즐겨 만드는 요리는 도라지 물김치입니다. 먼저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쓴맛을 뺍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어 놓습니다. 물김치 국물은 물 2리터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여서 우린 다음 차게 식혀 준비합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청양고추를 다져 넣고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춥니다. 준비한 도라지와 함께 무, 양파, 대파를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시원하고 아삭한 도라지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이 물김치는 여름철 식욕이 없을 때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궈줍니다. 도라지의 쌉쌀한 맛이 오히려 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소화도 잘 되어 저 같은 노인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라지차를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도라지를 얇게 썰어 말린 후
끓는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은은한 쓴맛과 함께 목 넘김이 시원하여 특히 목이 칼칼할 때 마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보양 식재료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맑고 깨끗한 흰 속살을 가진 참으로 신기한 식물입니다. 연근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 증진에 탁월합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타닌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배탈이 잦은 노인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저처럼 장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는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연근으로 제가 자주 만드는 음식은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을 2cm 정도 두께로 썰어 식초물에 담가 떫은 맛을 우려낸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여기에 간장, 설탕, 맛술, 물을 넣고 졸인 후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연근조림은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이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와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특히 연근의 아삭한 식감이 씹는 재미를 주어 식욕이 떨어진 여름철에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연근즙을 내어 마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연근을 강판에 갈아 거즈로 짜내면 뽀얀 연근즙이 나옵니다. 이 즙을 꿀과 함께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감기나 몸살로 고생할 때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양 식재료는 도토리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가을이면 할머니와 함께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이 또 없더군요. 도토리에는 타닌과 아콘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걱정을 하게 되는데 도토리를 꾸준히 먹으니까 혈압이 안정되더군요. 또한 도토리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도토리묵을 자주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토리묵 무침은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쉽게 찌는데 도토리묵을 주식으로 먹으면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식재료입니다. 또 도토리 가루로 수제비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도토리 가루에 밀가루를 반반씩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멸치 우린 국물에 넣고 끓이면 구수하고 담백한 수제비가 됩니다. 여기에 애호박과 양파를 넣으면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를 모두 활용해서 만드는 여름 특별 보양식도 있습니다. 바로 삼합냉채입니다. 도라지 무침, 연근조림, 도토리묵 무침을 한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연근의 비타민C, 도토리의 타닌이 함께 작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특별한 날에는 이 삼합냉채에 들기름을 조금 더 넣고 잣가루를 뿌려서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 먹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이 음식을 내어주면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도 먹다 보면 맛있다고 하더군요. 여름철 식재료를 선택할 때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제철 식재료를 선택합니다. 제철에 나는 재료들은 영양가가 가장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둘째, 색깔이 다양한 식재료를 고릅니다. 연한 도라지의 흰색, 연근의 상아색, 도토리의 갈색처럼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에는 서로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조리법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먹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생으로 먹거나 삶거나 볶거나 절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섭취도 다양해지고 맛의 변화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늘어나면서 식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 드시더라도 정성을 들여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3가지 식재료만으로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일 때마다 저는 이런 전통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이런 전통 식재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맛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조리법들을 전수하며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올바른 식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해야 합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이 우리 몸에 훨씬 좋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또 다른 제철 식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재료들을 통해 자연의 순리에 따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토불이라고 했듯이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가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봄에는 나물과 새싹으로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더위를 이기며 가을에는 견과류와 뿌리 채소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음식으로 몸을 데워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각 계절에 맞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하면 몸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도라지차, 연근즙 등을 마시는 것도 수분 보충과 함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이런 천연 재료로 만든 음료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소화의 희석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섭취하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되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백질과 칼슘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름철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3가지 보양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라지, 연근, 도토리라는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들이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것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장수촌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식재료들을 활용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내시고 모든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시작하시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